네, 이제 최 변호사님 법조계 은유시인이라고 하셨는데 음유시인이라고 하셨는데 좀 독특한데 어떻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? 일단 튀고 싶어가지고. 안 튀고 싶어가지고 네, 딴 그렇죠. 이유 없습니다. 아 그렇군요. 방송할 땐 튀고 싶은 게 일단 튀고 봐야죠 일단. 네, 그럼 혹시 변호사님들은 SNS나 뭐 이런 거 혹시 인스타그램 이런 거 좀 하시나요? 저는 싸이월드 이후로는 최근에는 그 SNS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왜 안 하시죠? 뭐 그 공간을 통해서 제 자신을 보여주는 것도 뭐 중요하긴 한데 제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뭐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싸이월드 때 좀 가식을 많이 보였다. 뭐 그런 반성적 차원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변호사님 혹시 네, 안 하는데요. 어렸을 때는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은 제가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그 여자친구가 이제 헤어질 때마다 그 탈퇴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쵸.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. 이거 현명하신 판단을 하신 것 같네요. 네, 현명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, 알겠습니다. 네, 요즘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비연예인도 SNS를 통해서는 뭐 스타로 등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엄청난 팔로워 수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. 그리고 파워 인플루언서라고 하죠. 그 SNS 활동을 통해서 얻고 있는 수익도 어마어마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 SNS로 파워 인플루언서가 그 홍보를 하면 아주 그냥 물건들이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그냥 뭐 당연히 그에 따른 수입도 엄청나고요. 이렇게 뭐 SNS 영향력이 요새는 참 큰 것 같아요. 근데 유명해져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저는 하기 힘들 것 같은 게 그 악플, 비난 이건 좀 감당하기 힘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특별히 요새 최근에 있었던 그 유명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SNS에 그 유명 연예인이 자신을 팔로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엄청난 그 비난을 받기도 했죠. 근데 그 비난으로 끝난 게 아니고 막 상상도 못한 그 비난, 질타 이런 게 많아져서 결국에는 자신의 SNS에 좀 그만해달라 이렇게 부탁도 하고 이게 호소했다고 그러는데요. 뭐 그분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렇게 이런 현상을 보면 좀 무서운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. 악플은 SNS 계정이 아니라 뭐 뉴스나 일상적인 게시판에도 많이 달리는 부분이잖아요. 혹시 뭐 두 분 변호사님들은 특별히 보셨던 악플이나 뭐 리플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게 혹시 있으신지요? 글쎄 뭐 저는 딱히 뭐 특별한 악플이나 뭐 비난 댓글은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. 다만 그냥 일반적인 악플을 보면 뭐 일반적으로 외모에 대해서 비하한다든지 뭐 특별한 근거 없이 비판을 넘어서 이게 비난을 한다든지 뭐 안 좋은 기사가 있다면 너가 그럴 줄 알았다든지 뭐 없어지라는지 이런 조금 뭐 단순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저는 그 근묵자흑이란 말 있죠. 비슷한 말로 근주자적. 많이 하시네요. 예. 더 있어요. 또 있어요? 까마귀에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. 그렇죠. 이제 그런 리플이 있는 곳엔 항상 사건 사고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저는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. 그럼 아예 보지도 않고 네, 쓰신 적도 없고 보지도 없죠. 않고. 한 번도 없어요. 청정하시네요.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이런 악플들이 초래하는 또 이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생각해 보면 이제 유명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얼마 전에는 또 유명 연예인 그 설리 씨와 구하라 씨가 이런 악플 관련 문제 때문에 또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. 이에 따라 또 많은 팬분들이 또 슬픔을 토로하기도 하셨죠. 이런 얘기가 수면에 올라와서 자주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이제 함께 얘기하면서 이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제 돌파구를 찾는 게 어떤 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. 네, 맞습니다. 악플도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을 하다가 또 뭐 본인이 이제 팬임을 이제 밝히면서 이제 선처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고소를 취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오늘 핫스타그램에서는 자살과 관련된 법과 관련된 그 내용을 여러 가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한번 보면 요즘엔 그래서 네티즌들이 일명 그 설립법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죠. 발의된 법안의 내용들을 보면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댓글을 쓰는 아이디 전체와 IP를 공개하도록 해서 댓글을 작성할 때 그 책임감을 좀 높이도록 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반실명제, 준실명제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댓글을 달 때 전부 다 실명을 대고 이제 실명을 쓰고 이제 댓글을 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아요. 이걸 만약에 실명으로 다 전환시켰을 때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댓글을 달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
하기 때문에 실명화에 대해서 약간 좀 걱정을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실명을 하면은 적어도 이런 어떤 부작용은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무튼 현재까지는 악플러에 대한 처벌이 그 자체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기보다는 형법상의 규정이나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에 이제 의지를 해서 처벌을 하는 이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악플러들에 대해서도 그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 이런 법적인 장치나 뭐 이런 제도들이 빨리 마련되어야 유명인들의 그 악플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은 물론 일명 그 베르테르 효과 같은 효과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.